자, 윤석열 지지율이 데드 크로스를 기록했습니다. 데드 크로스라는 것은 지지한다라는 긍정보다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더 높아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취임하고 43일 만에 첫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지지율이 47.6, RN서치 조사입니다. 부정이 47.9. 그래서 30대, 40대, 50대에서 부정이 크게 늘어나고 호남뿐 아니라 충청도 전역에서도 부정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특정한 하나의 조사에만 그런 것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6월 17일 날 갤럽 조사에서도 긍정이 49, 부정이 38이지만 긍정이 49로 RN서치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발표된, 그저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 48, 부정 45.4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보면요, 49, 48, 47.6으로 쭉 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윤의 지지율이 49에서 47.6 사이에 머물고 있고 부정이 거의 비슷해져 가고 있는 형국이거나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이 됐다라는 이 추세라고 봅니다. 이번 주에 나머지 조사에서도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나라의 한참 경제 활동의 핵심 축인 30, 40, 50이 왜 윤에게 이렇게 부정적이 됐는가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역대 최단 기간의 데드크로스, 나머지 대통령들은 아마 데드크로스가 되는데 1년 반, 2년은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불과 43일 만에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취임 43일 만에. 이거는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의 근원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저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경제 위기 하에서 기득권적 행보를 해온 것이 결정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인하더라도 그거는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재벌들, 대기업들을 불러다가 천조 투자시키고 뭐 40만 명을 고용하겠다. 그래서 선거 이긴 줄 압니까? 그러지 않아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를 포기해서 선거 이긴 거예요. 그거는 선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윤이 선거 때부터 또 당선되어서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밀턴 프리드먼 식의 그 자유, 선택할 자유라는 그 시각, 신자유주의적 윤의 시각이 경제 위기 하에서 대중들에게 불편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취임사에서 35번 자유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민간 위주의 성장을 말하고, 성장이 불가능하죠. 황교안이가 민부론 했을 때 다 웃었습니다. 윤석열이 민간 중심의 성장을 말할 때도 솔직히 다 웃었어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소리 내어서 웃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윤은 자기 딴에는 많은 쇼맨십과 이벤트를 한다고 했어요. 용산으로 옮기고 또 스태핑이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점심때 밥 먹는 부분을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주말이면 자기 부인과 함께 백화점부터 빵집 쇼핑 다니고 개 데리고 또 이 사진 찍어서 퍼뜨리고 할 만큼 노출시켰고 5.18에 100명을 몰고 가서 쇼맨십도 보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동원해서 사정하는 척 쇼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자, 이거는요, 국민들이 윤의 진심을 믿지 않는다. 그가 간간히 재벌들을 불러다가 공무원이 방해하면 언제든지 한밤중에라도 전화해라. 그러면서 규제 완화를 입에 달고 살고, 그가 말하는 밀턴 프리머든 식의 그 신자유주의적 선택할 자유를 말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재벌들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끌고 가고 그들에게 사명과 또 그들에게 규제 완화를 해주고 감세 면세를 해주고 그러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은 집 있는 사람한테 명감세해 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에 본인이 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나 하우스 푸어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이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낮추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인식이 들었어요. 내 인식이 잘못됐는지 한번 토론을 해봐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행각들이 쌓이니까 이제 대중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지 않는갑다 됐어요. 한국의 이 대중들 스타일, 즉 힘이 있는 자도 자기들 눈높이로 내려와서 소탈한 척하면 박수치는 한국 대중들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노무현이 딱 적임이었죠. 근데 노무현이 왜 마지막에 망한 줄 알아요? 어떻게 보면 스타일상으로는 역대 대통령 중에 권위적이지 않고 서민적이고 소박한 스타일을 보이면서 말도 그렇게 하고 딱 적임이에요. 그거는 그래 하면서 결국은 노무현 시대를 삼성공화국으로 끌고 갔다라는 문제 때문에 그 정권이 망한 겁니다. 패족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노무현은 일정한 자기 팬덤을 갖고 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라도 버티기라도 했지만은 지금 윤이 팬덤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윤이 기득권과 유착된 듯한 모양이 내비쳐지고 있고 이것이 그야말로 경제 위기 하에서 삶이 팍팍해진 대중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그 원인을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윤에 대해서 저 사람 안 되겠다. 좀 다르네. 즉 윤에 대해서 기대했던 피상적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부패를 과감하게 척결하고요. 이 사회에 니 편 내 편 없이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포청천적인 모습을 기대한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근데 앞으로 보면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될 건데 가치관이 기득권이라서 지지율이 경제위기 심화에서 이벤트나 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위기가 심화될수록 지지율 하락은 더욱 심해져서 제 생각에는 두세 달 지나면 30%대를 기록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하도 초창기에 밀턴 프리드만 식의 신자유주의를 말했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에서 신자유주의라는 건 센자 중심으로 니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제 중앙일보의 논설위원이 경제위기에 자유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칼럼을 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제 조선일보는 그 책 제대로 읽었느냐는 투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통화 남발에 대해서 주의를 줬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 사고로 윤이 버틴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답이 없습니다. 아마 무너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야죠.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마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and you dream at your ass bigger. Yeah. Revolution